안녕하세요. 인생 100세 건강 지도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내과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환자의 숨결과 맥박을 들어왔고 그 속에서 인간의 몸이 가진 놀라운 질서를 배웠습니다. 몸은 언제나 정직하고 그 리듬에는 결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리듬을 깨뜨리는 작지만 중요한 요소 하나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마그네슘의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눈밑이 떨릴 때 마그네슘 좀 먹어라.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면 마그네슘 부족이야.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을 먹고도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먹는 시간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대화를 자주 나눕니다. 선생님, 마그네슘 챙겨 먹어요. 아침 식사 후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그럼 절반은 그냥 흘려보내신 겁니다. 몸에는 낮과 밤, 즉 깨어있음과 쉬는 시간에 두세 개가 있습니다. 낮 동안은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작동해 몸을 긴장시키고 움직이게 하지만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작동하면서 몸이 회복을 준비합니다. 이 시간의 리듬을 의학적으로는 서케디언 리듬, 즉 생체 시계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현대인이 이 시계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아침에 커피로 몸을 깨우고 밤에도 휴대폰 불빛 아래서 잠을 미루며 몸이 쉬어야 할 시간에도 여전히 긴장을 유지합니다. 그 결과 몸은 잠들지 못하고 심장은 박자를 잃으며 근육은 풀리지 않은 채 다음날을 맞이합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단순히 근육을 풀어주는 미네랄이 아닙니다. 그건 신경과 근육, 심장, 뇌의 리듬을 조율하는 이완의 스위치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몸의 스위치가 켜진 채로 멈추지 않습니다. 수축은 되지만 이완은 일어나지 않죠. 그게 바로 쥐가 나는 원리입니다. 30년간 진료하며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은 이겁니다. 몸은 긴장을 풀어야 회복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회복의 문을 여는 시간이 바로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그 시각이 되면 몸속에서는 하루를 정리하라는 신호가 시작됩니다. 교감신경은 천천히 물러나고 부교감신경이 자리 잡으며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고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하죠. 이때 들어온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 심장의 박동을 안정시키며 몸 전체를 이완시킵니다. 즉, 마그네슘은 수면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낮에 먹으면 몸이 여전히 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저녁 몸이 쉬려는 그 순간에 섭취하면 흡수율이 두세 배까지 올라가고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고 심장이 두근거려 잠을 이루지 못하던 어느 환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아침이 아니라 저녁 9시쯤에 드셔보세요. 하루에 불을 끄기 직전에요. 그는 반신반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일주일 뒤 그는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어젯밤은 한 번도 안 깼어요. 그 순간 나는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의학은 수치의 과학이지만 몸의 회복은 리듬의 예술이다. 마그네슘은 그 리듬의 악보를 되돌려주는 미네랄이었습니다. 마그네슘은 단순히 몸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쉬는 법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걱정하고 긴장하느라 잊어버렸던 이완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그네슘은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하루의 마무리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조명을 낮추고 따뜻한 물 한 잔에 마그네슘을 녹여 천천히 마십니다. 그 순간 몸이 알아차립니다. 이제 쉴 시간이구나. 심장이 고요해지고 호흡이 깊어지며 눈꺼풀이 자연스레 내려앉습니다. 그건 의사로서의 처방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서 내 몸에게 건네는 인사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았어. 그 인사 한마디가 그 한 알의 마그네슘이 내 몸의 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낸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차립니다. 30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것은 대부분의 질병은 경고를 무시한 결과로 찾아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그네슘 부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아주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는 이유로 그 목소리를 무시합니다. 나는 오늘 그 몸의 언어를 하나씩 풀어드리려 합니다. 혹시 이 중 하나라도 당신에게 해당된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작은 SOS일지 모릅니다. 첫째, 눈밑이 떨립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다. 신경이 제멋대로 전류를 내보내는 상태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신경세포가 과민해지고 아주 작은 자극에도 근육이 제멋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눈밑이 미세하게 떨리고 손끝이 찌릿하거나 얼굴 근육이 경직됩니다. 이건 신경이 쉬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다리에 쥐가 납니다. 특히 새벽녘 잠들 무렵에 종아리가 갑자기 당기는 경험. 그건 근육이 수축한 뒤 이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칼슘이 수축을 일으킨다면 마그네슘은 이완을 담당합니다. 즉, 풀어주는 역할입니다. 이 이완이 부족하면 근육은 계속 긴장 상태에 머물고 결국 통증으로 항이합니다. 나에게 온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벌떡 일어나요. 그럴 때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건 병이 아니라 몸이 쉬어달라는 부탁입니다. 셋째, 손발이 자주 저립니다.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 문제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은 신경 전달의 문제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신경이 계속 흥분된 상태로 남아있어 신호가 불규칙하게 전달됩니다. 그 결과 손끝이 찌릿하고 감각이 둔해지며 때로는 가벼운 통증도 느껴집니다. 신경이 제 리듬을 잃은 것입니다. 넷째, 불면증이 생깁니다. 마그네슘은 뇌의 안정에 깊이 관여합니다. 하루의 피로를 정리하고 뇌파를 느리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족하면 뇌는 긴장을 해제하지 못한 채 깨어 있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그런 밤이 계속되면 하루의 에너지가 다음 날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나는 그때마다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마음이 잠들지 못합니다. 다섯째,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심장 역시 근육입니다. 박동은 전기 신호에 의해 조절되는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 신호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 결과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아무 이유 없이 불안감을 느낍니다. 나는 그런 환자들에게 ECG 심전도를 보여주며 말한다. 보세요. 심장이 아니라 전류가 불안한 겁니다. 그때 대부분의 환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 불안은 마음의 병이 아니라 몸의 균형이 흔들린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만성 피로감이 찾아옵니다. 충분히 자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부터 무거운 몸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건 세포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ATP라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마그네슘은 필수 요소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연료가 있어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잠을 자도 피곤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일곱째, 두통과 어지럼증입니다.
혈관이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며 뇌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해질 때 발생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로할 때 두통이 심하다면 그건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 혈관이 제 리듬을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이 7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몸은 늘 회복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 회복을 기다려주지 않을 뿐이에요. 나이 들수록 이런 증상은 더 잦아집니다. 그건 몸의 저장고가 점점 비워지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은 뼈, 근육, 신경에 저장되어 있는데 나이가 들면 흡수는 줄고 배출은 빨라집니다. 특히 커피, 술, 스트레스는 몸속의 마그네슘을 눈에 보이지 않게 훔쳐갑니다. 나는 80세 농부 어르신의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그는 새벽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못 잔다고 했습니다. 이젠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몸은 지금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마그네슘을 저녁 9시 반에 복용하도록 권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환하게 웃으며 내게 말했다. 선생님, 어제는 새벽에 한 번도 안 깼어요. 그 웃음 속에는 몸이 다시 자신만의 리듬을 되찾은 사람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근육의 회복이 아니라 이완의 기억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몸이 이완될 때 비로소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마그네슘을 근육의 약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삶의 리듬을 회복하는 열쇠입니다. 몸에 마그네슘을 훔쳐가는 5도둑. 나는 진료실에서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몸이 병드는 건 하루아침이 아닙니다. 생활이 조금씩 몸의 리듬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마그네슘은 가장 먼저, 가장 쉽게 빼앗깁니다. 나는 그것을 몸의 5도둑이라 부릅니다. 커피, 술, 스트레스, 약물, 그리고 조리법. 이 5가지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몸속 마그네슘을 조금씩 줄여갑니다. 첫 번째 도둑, 커피.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하루의 시작을 깨우지만 동시에 마그네슘을 빼앗습니다. 카페인은 신장을 자극해 이뇨작용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죠.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위와 신경계를 과하게 각성시켜 몸이 하루 종일 긴장 상태로 남게 만듭니다. 그 결과 밤이 되어도 이완되지 못하고 몸은 마그네슘을 쓸 시간조차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커피는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마그네슘이 필요한 시간엔 잠시 쉬어주세요. 두 번째 도둑, 술. 술은 간을 피로하게 만들 뿐 아니라 해독 과정에서 마그네슘을 급속히 소모시킵니다. 특히 밤늦은 술은 가장 해롭습니다. 몸이 회복해야 할 시간에 간이 알코올 해독으로 모든 에너지를 써버리기 때문이죠. 50대 직장인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술 마신 다음날 꼭 심장이 두근거려요. 그분은 주말마다 밤늦게 소주 한두 잔을 즐겼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몸이 쉬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술을 마시면 몸은 회복 대신 방어에 들어가요. 그 후 그는 술을 끊고 저녁 9시에 마그네슘 한 알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한 달 뒤 그는 웃으며 말했죠. 이상하게 요즘은 아침이 개운해요. 세 번째 도둑,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마그네슘을 가장 빨리 태워버리는 도둑입니다. 몸이 긴장하면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그 순간 마그네슘은 빠르게 소모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신경이 곤두선 날엔 밤에도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나는 환자들에게 종종 묻습니다. 하루에 숨을 깊게 내쉬는 시간이 몇 번이나 있나요? 대부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말합니다. 그 한 번의 숨이 바로 마그네슘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 도둑 약물.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약 중 일부는 마그네슘을 배출시킵니다. 이뇨제, 위산옥제제, 혈압약이 대표적이죠. 위산이 적어지면 마그네슘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특히 위산옥제제를 오래 복용하는 분들 중 손발 저림이나 불면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은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빠져나가는 영양소를 보충해줘야 합니다. 약을 먹는 게 끝이 아니라 몸을 돌보는 게 치료의 완성입니다. 이건 내가 늘 하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도둑, 잘못된 조리법. 많은 분들이 국물은 나쁘다고 말하지만 모든 국물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금치나 콩, 미역처럼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재료는 끓이는 동안 그 성분이 물에 녹아 나옵니다. 그 물을 버리면 영양도 함께 버리는 셈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채소는 오래 끓이지 말고 짧게 데치거나 찌세요. 또는 끓인 물을 국이나 스프에 다시 활용하세요. 그 안에 녹아있는 미네랄까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물까지 함께 먹으라는 진짜 의미입니다. 결국 핵심은 조리법입니다. 좋은 재료라도 다루는 방식이 잘못되면 영양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짧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그게 영양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는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깨우고 술 한 잔으로 피로를 달래며 스트레스 속에서 몸의 신호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마그네슘은 하루하루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소식은 있습니다. 잃어버린 만큼 다시 채울 수 있다는 것. 몸은 늘 회복하려고 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 회복의 시간을 내어주지 않았을 뿐이죠. 저녁 9시 이후 하루의 긴장을 내려놓을 시간. 그때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마그네슘 한 알을 드세요. 몸은 금세 기억해냅니다. 아, 이제 쉴 시간이구나. 저녁 9시 회복의 황금 시간. 하루를 진료실에서 마치고 시계를 보면 어김없이 저녁 9시쯤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시간대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의 몸을 통해 보아왔습니다.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 이 시간은 몸이 스스로 긴장을 풀고 회복의 모드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낮 동안 움직이던 교감신경이 물러나고 부교감신경이 서서히 자리 잡습니다. 체온은 떨어지고 호흡은 느려지고 심장은 이제 괜찮다는 듯 박동을 가라앉힙니다. 의학적으로도 이 시간대에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멜라토닌이 제대로 작용하려면 몸속의 마그네슘이 충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그네슘이 신경세포의 긴장을 완화시켜 멜라토닌이 뇌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 시간대를 몸의 황금 시간이라 부릅니다. 낮 동안 흩어진 에너지와 감정이 서서히 하나로 모여드는 시간. 이때 들어온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두세 배 이상 높고 몸 전체에 잔잔한 이완 반응을 일으킵니다. 나는 이런 환자들을 자주 만납니다. 선생님, 마그네슘을 꾸준히 먹는데 왜 효과가 없죠? 그럴 때 나는 묻는다. 언제 드세요? 대부분 대답은 같습니다. 아침 식사 후요. 그럴 때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합니다. 그럼 절반은 그냥 흘려보내신 겁니다. 몸은 리듬에 따라 움직입니다. 낮에는 깨어있고 밤에는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영양제는 그 리듬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먹는 마그네슘은 활동 모드의 몸에 들어가 긴장을 풀지도 못한 채 배출됩니다. 그러나 밤에 몸이 스스로 회복을 준비할 때 섭취하면 마그네슘은 마치 이완의 신호처럼 작동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몇 달째 다리에 쥐가 나서 밤마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잠들기만 하면 다리가 당기고 근육이 뭉쳐 잠에서 깼다고 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낮이 아니라 저녁 9시에 드셔보세요. 그는 반신반의하며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일주일 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밤에 쥐가 안 나요. 그의 얼굴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영양 보충의 효과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스스로의 리듬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마그네슘은 그렇게 몸의 회복 스위치를 켜줍니다. 복용 루틴의 원칙. 이 시간대의 복용법은 간단합니다. 저녁 식사 후 2시간, 밤 9시 전후 공복이 아닌 가볍게 식사한 뒤 미지근한 물과 함께 천천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찬물은 흡수를 방해하고 뜨거운 물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 따뜻한 물 한 잔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대에 복용할 것. 몸은 반복되는 패턴을 기억합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2주쯤 지나면 몸이 스스로 그 리듬을 인식합니다. 이 시간엔 마그네슘이 들어오는구나. 그때부터 몸은 자동으로 흡수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은 단순히 영양제가 아니라 하루를 닫는 신호이자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지켜질 때 몸은 서서히 평화를 회복합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조합. 만약 불면이나 불안감이 심하다면 비타민 B6을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B6는 마그네슘을 세포 안으로 운반해주며 멜라토닌 합성에도 관여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 반면 철분제나 칼슘제는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복용 간격은 최소 2시간 이상 띄워야 합니다. 또한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도 피해야 합니다. 카페인은 마그네슘의 흡수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정리하며 마그네슘을 먹는 것은 단지 영양 보충이 아니라 마음의 의식이 됩니다. 나도 매일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진료가 끝나고 불을 조금 낮추고 조용히 의자에 앉아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마그네슘을 천천히 삼킵니다. 그 순간 내 몸이 말없이 대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렇게 하루가 정리되고 호흡이 깊어지며 몸과 마음이 같은 속도로 이완됩니다. 이건 단순한 의학이 아닙니다. 삶의 리듬을 되찾는 일입니다. 오랜 세월 의사로 살아오며 나는 수없이 많은 몸의 신호를 보아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근육이 뭉치고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던 사람들. 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쉬지 못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무언가를 견디며 살아갑니다. 젊을 땐 꿈을, 중년엔 책임을, 노년엔 외로움을, 그리고 그 견딤의 끝에서 몸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좀 쉬자. 나는 그 목소리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외면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다. 지금 멈추면 안 된다. 그렇게 자신을 몰아붙이다가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럴 때 나는 조용히 말합니다. 몸이 회복될 때 마음이 비로소 따라옵니다. 몸이 이완되면 마음이 풀리고 마음이 풀리면 인생이 조금은 부드러워집니다. 삶의 균형은 노력으로가 아니라 이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무언가를 채우는 법보다 비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욕심을 비우고 걱정을 비우고 그리고 무엇보다 몸의 긴장을 비워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그런 의미에서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조용한 친구입니다. 그건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몸에게 이제 괜찮다고 알려주는 언어입니다. 나는 늘 저녁 9시가 되면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불을 조금 낮추고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하고 마그네슘 한 알을 천천히 삼킵니다. 그 순간 내 몸이 말없이 대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루를 고요히 마무리하는 의식입니다. 그 한 알이 내 몸의 스위치를 끄고 생각의 불빛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는 그 어둠 속에서 비로소 평화를 배웁니다. 삶은 늘 채우는 연습보다 멈추는 용기를 더 필요로 합니다. 젊을 땐 달리는 법을 배우지만 나이 들면 멈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멈춤이 바로 쉼입니다.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삶을 다시 숨 쉬게 하는 지혜입니다. 나는 많은 어르신들에게서 그 지혜를 배웠습니다. 삶이 버거워도 웃음을 잃지 않는 분들, 아픈 몸을 다독이며 그래도 오늘 하루 괜찮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 그분들의 눈빛엔 마그네슘처럼 잔잔한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건강의 본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건강이란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고요한 상태라는 것. 심장이 조금 느리게 뛰어도 괜찮고 다리에 약간의 통증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온도입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그 자체로 최고의 회복제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나는 인생이란 결국 리듬의 예술이라는 걸 느낍니다. 이완과 긴장, 시작과 멈춤, 빛과 어둠이 교차하며 삶을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그 리듬을 잃지 않는 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몸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 이 한마디를 꼭 건네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이제 좀 쉬자. 그 한마디가 당신의 몸을 달래고 마그네슘이 조용히 신경을 감싸며 당신을 깊은 잠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건 치료가 아니라 회복의 기도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밤과 평화로운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의 회복이 될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생 100세 건강지도였습니다.